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한나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와 관련해서 박기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 씨가 돈봉투 전달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박기태 의장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나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박기태 국회의장 어제 사퇴를 했는데, 물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겠죠? 너무 늦었습니다, 사태가. 예.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장이 돈봉투로 물러나야 되는 현실, 대한민국을 매우 슬프게 하는 것이죠. 네. 예. 박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론도 그렇고요.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기태 의장은 검찰 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돈봉투라는 어떤 그런 금전거래에 의한 당대표 선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한 축이 있고요. 예. 또 한 축은 박기태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마치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이제 예. 들통이 난 셈인데요. 예. 박기태 국회의장의 비서관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예. 여기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정작 책임 있는 분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가. 예. 그런데 저는 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그다음에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사건이 이 정부 들어와서 이 건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사건들이 이렇게 묻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저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의문의 사건들의 재수사 내지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박기태 의장 비서 고명진 씨의 이 고백 편지를 보는 어제 아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습니다. 예. 이분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정치 검찰들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또 청와대 사건이면은 가급적 수사를 늦추려 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제발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떳떳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효재 수석 입장 네. 옆에서 언론인으로서 좀 지켜본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일단 고위 공직자가 된 모습으로서 김효재 수석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이요. 이제 오늘도 일간지에 났습니다마는 김혜재 수석이 고승덕과 일면식이 없다는 거짓 해명에 실망을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아침에 떴더군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공직자가 어떤 국민에 대한 거짓말,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 김효재 수석뿐만 아니라 이 MB 정권 들어와서 청와대 이 수석들이 줄줄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실들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가슴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기억만 하기에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지는 홍보수석들이 이런 어떤 부패와 연루돼서 사표를 낸 것이 지금이 4번째 아니면 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효재 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분이 왜 빨리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김효재 수석의 좀 심중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권력과 그 어떤 철의 장막, 주계 장막이라는 말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청와대 장막 안에 갇히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 MB 정권의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뭐 6인회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사실 국회가 마치 무슨 그 제2의 그 검찰 감시단,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수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수사를 해놓고는 윗선 눈치만 보고 이것을 터뜨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시종일관 이렇게 공승학당처럼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그때 한 발짝 수사가 진척되고, 예. 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하는 척하고, 이래서 정말 그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조직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국민의 어떤 안전과 공정성, 정의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법사위에서의 법무부 장관의 답변 같은 것은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좀 소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검이 지금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아마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수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디도스 사건도 특검법이 어저께 통과가 됐는데, 예.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회 한마디를 여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답변이 이렇더군요. 그러니까 단 한 톨의 어떤 그 반성이나 뭐 국민에게 죄책감도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요. 예. 일절 죄의식이 없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사건 수사가 어쨌든 간에 일단 특검으로 가게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특검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길 바란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그 철면피 같은 그 얼굴과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그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가 그것을 감내하기에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국회의장 비서 고명진 씨가 고백의 글을 쓴 편지를 이제 뉴스에서 접하고요. 예. 정말 그 진실은 굉장히 더디게 밝혀지긴 하지만 그래도 밝혀지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일말의 희망도 보았습니다만은 그 희망을 느끼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네. 그 다른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미디어랩 법안이 통과가 됐죠? 네. 어떠신가요? 다시 재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재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미디어랩 법안은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그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서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180여석의 거대 공룡 그 집권 여당의 오만이지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오만인데요. 이 미디어랩법은 특히 이제 이 조중동 종편 편입에 3년간 유예 기간이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갖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수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봐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1일 날 총선 이후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이 법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편의 지분 부분을 좀 낮춘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미디어랩 법안이 물론 그 방송사마다 그 각자의 처해진 그 사익과 관련된 집요한 로비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이 법안의 개정하기 전에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가장 공명정대한 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소신입니다. 네. 그 민주통합당 여성 15% 공천요. 네네. 이를 두고 이제 남성 예비 후보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대 동문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박 의원께서는 이대 동문은 아니시지만 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성이 정치권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입문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지역구 공천 문제하고요. 예. 비례대표의 문제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예. 비례대표를 50%로 여성 할당제를 할 때는 그때도 물론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역구 공천의 문제는 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15%를 고집해야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예. 그러나 또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이 또한 어떤 여성의 당당함을 당당함의 어떤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48개 지역구 가운데 이제 여성들을 신청한 곳이 20군데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다른 지역 다 해도 연방밖에 안 되고요. 이제 신청한 지역 수가 적다는 말씀인데, 네.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많은 동료와 그리고 여성 인재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선을 통한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것은 거기에 어떤 여성에 대한 특혜 부분이 지나치게 적용이 되면 예. 그것 또한 불공정하다라는 이제 반대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한 태도를 당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셨으니까요. 지금 네.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제기된 게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네. 뭐 공약을 폐기한다 이런 쪽에 좀 방향을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죠. 예. 네. 어떤 뜻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재 협상안 10+2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0+2의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이 10+2와 관련된 부분에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MB 정권은 하나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가 필요하다 하면서 국민을 이렇게 설득을 해놓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폐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쪽에 새누리당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협상이 받아들여진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바뀌었고 미국의 경제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시각에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 MB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행 법안에 관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과 한국 법이 차이가 있어서 미국은 국내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됐더라도 미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면 이 한미 FTA 체결이 무산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렇게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법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국회에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네. 그 한미 FTA 문제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여기 오늘 인터뷰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무부가 이 이행법안에 관한 철저한 점검을 한 다음에 FTA가 발효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